예, 유체역학, 연소 및 소화,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화 설비 파트는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기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처음에 요걸로 기억하세요. 소금물을 용액이라 하고요. 여기서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다.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해도란, 농도란 요 두 가지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용해도란 용매분의 용질이고요.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로 암기를 하시던데, 뒤에 도자가 들어가면 거의 100%가 다 곱하기 100을 하는데 위험도만 곱하기 100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위험도 하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비율을 얘기하니까 100을 곱하는데 위험도는 100을 안 곱합니다. 그 다음에 농도란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이다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소금물 예를 들어서 뭐 110이라고 할까요? 110이면 얘는 물 100에 소금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0이 나와요. 이렇게 2단위로 하면 여러분 더 헷갈리겠다. 2단위 말고 소금물 100에 물이 90에 소금 10으로 할게요. 그럼 이럴 때 용해도는 90분의 용매니까 90분의 10이고요. 농도는 100분의 10 해서 얘는 10%가 나오고 얘는 11.111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도라는 거는 전체 분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용해도는 물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얼마를 더 녹여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세요. 포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 농도가 얼마냐라고 할 때 요 용해도로 가시면 되고, 얼마나 더 녹일 수 있느냐, 얼마나 녹아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녹아 있느냐,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 예, 요거는 용해도는 물에다가 소금을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 얘는 9대1이니까 11.1%가 나고, 얘는 10%니까 전체 소금물에 소금이 10%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장난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농도만 쓰니까 용해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용해도라고 나오면은 포화냐 불포화냐 나올 때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 녹일 수 없느냐를 생각할 때는 용해도로 가는 게 맞다고요. 왜? 반응 전에 얘는 얼마나 녹일 수 있어? 25%를 녹일 수 있어. 그러면은 얘의 25%만큼의 소금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딱 보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고, 퍼센트 농도란 얘는 퍼센트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아예 들어가 있는 거. 100g 중 퍼센트 농도 문제는 거의 없어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퍼센트 농도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몰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 건 몰 농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몰 농도는 단위가 몰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몰은 22.4리터라는 단위잖아요. 리터니까 요 리터를 가져와서 리터 중에 1리터 중에 몇 몰을 녹일 수 있느냐. 그래서 몰 나누기 리터예요. 몰랄은 1kg에, 리터가 아니고 킬로그램에 몇 몰을 녹일 수 있느냐. 단위가 몰은 리터가 되고 몰랄은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분모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0%의 질산 용액 20%하고 10%의 질산 용액 40% 혼합 용액의 농도는 그러면 20g이 있어요. 여기 20g. 그 다음에 여기 40g 있어요. 40g. 그러면 얘는 70%라는 얘기고 얘는 10%라는 얘기예요. 뭐가 농도가. 그러면 농도는 뭐요?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이었거든요.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이었다고. 걔가 70%래요. 곱하기 100이 7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 없애면 10분의 7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얼마? 0.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이 70%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7이 14g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4의 x일 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0 곱하기 100은 70.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들어가냐? 계산기 곱하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곱하시면 돼. 20g에다가 70을 곱하세요. 그럼 7이 14? 뭐야? 제가 왜 14가 바로 나왔어? 14가 나온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하는 게 어딨어? 갑자기 74가 어떻게 나와? 70%고 얘는 전체 용액이 20이요. 20에 빼기 이제 더하기 x에 x 곱하기 100 계산하시면 뭐 x가 나오겠죠.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법은 여기 그냥 곱하시라고. 70 곱하기 20 곱하기 0.7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4g. 그럼 여기는 14g이 질산이 있는 거고요. 여기 곱하면 4g의 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 용액의 농도는 얘를 더하면은 전체는 60g이 나올 거고요. 얘하고 얘만 더했으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죠. 14 더하기 4는 18g일 거고요. 나머지 70에 10은 몰라요. 그냥 전체 x로 놔도 돼요. 이거 가지고 비례식 푸시면 되니까 전체에 x 플러스 18분의 18이죠. 곱하기 100은 얼마라 그랬어요? 농도 x 계산해야겠네. 60g에 18이니까 x가 나오겠네요. 답은 x는 42g. 그러면 전체 60분의 18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네. 결국은 이 문제나 그 문제나 똑같은 말이네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네요. 지금 유사라고 했잖아요. 유사. 비슷한 문제가 위험물 기능사하고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라 한 번만 그림 그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올 문제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는 45회하고 36회 25도씨의 포화 용액 80g 속에 20g이 녹아있다. 25도씨 포화 용액 80g 속에 20g의 25g이 녹아있다. 이때 용해도를 구해라. 그럼 용해도는 녹여주는 용매분의 용질. 그러면 용매는 80g 중에 25g이 녹아있으니까 나머지 55g이 용매. 요거 용매 55, 용질이 25. 그 다음에 용의 도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45.45.
자, 3번 문제는 질산이 31.5g을 물에 녹였더니 360g이 만들어졌대요. 이때 질산의 몰 분율과 몰 농도는, 여기서 말하는 몰 분율이란 전체의 몰분의 해당 몰을 구하는 거고요. 해당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수예요. 개념 일단 잡아주시고, 질산을 31.5g을 물에 녹여서 360g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단 수용액의 비중은 1.1이다. 질산 31.5g이 물에 녹여서 360g 만들었어. 그럼 몇 몰이니까, 예, 몇 몰인지를 찾아야죠. 질산은 HNO3 하시면 요거 밑에 건가 보네요. 예, 그러면 63, 얘는 63분의 질산이 31.5니까 31.5를, 아니 63을 31.5로 나누면 0.5몰. 그럼 얘가, 이게 자체가 0.5몰이라는 얘기고요. 이때 물에 녹여서 360g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의 양은 360 빼기 31.5, 328.5. 그럼 전체 몰수는 여기서 좀 중요해요. 전체 몰수를 기할 때 물의 몰을 구해야 물의 몰 플러스 0.5 플러스 해당 몰 할 겁니다. 물의 몰 구하시는 게 328.5인 물의 양을 뭐로 나눠주냐, 질산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의 무게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로 나눠줘요. 그럼 이때 나오는 몰이 18.25몰. 그럼 전체 몰은 얘를 더한 거분에 질산의 몰은 질산의 몰수인 0.5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몰 분율을 했고, 몰 농도는 리터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몇 리터를 주어줬는지 답을 주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중을 주어줬으니까 비중 곱하기 그램으로 하면 리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꾸로 리터를 만들려니까 나누기 비중. 그래서 360이 아니고 어디냐, 전체 리터, 전체 그램을 물어보는 거죠. 질산 비중 일정이 아니라 수정액 비중이니까 요걸 나눠주면 되겠네. 요거를 가지고 360 나누기 1.1 하면은 리터가 나오겠네요. 그 리터에다가 질산의 몰수가 0.5몰이었죠. 0.5몰.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 이 문제가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로서 문제 답으로 암기하셔도 관계 없을 거예요. 이거 자꾸 원론적인 거 가서 이해하시려면 한참 걸려요. 37회때 나온 거 보시죠. 황산구리가 100g 있대요. 황산구리가 이 100g인데 여기에 물 100g을 희석시키면 농도가 얼마가 되냐, 이거. 기존의 것이 45%. 지금 황산구리 용액 45%가 황산구리 용이니까 나머지 55%는 물이었어요. 여기에 물을 100g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몇 %가 되겠냐? 간단하잖아요. 100g이니까 45g의 황산구리와 55g의 물이겠죠. 그럼 전체 물은 155g. 농도네요. 또 농도는 용매 플러스 용질 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럼 여기서 용매 플러스 용질은 기존의 100g에다가 100g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200g이고요. 이거 나눠서 하셔도 되고, 어떻게 나누냐? 용매는 기존에 55g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55g 더하기 물이 100g이 들어갔으니까 100이요. 여기다가 용질이 45g이죠. 거기에 용질이 45예요.
이거 자체가 얘기하는 게 전체 용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200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200분의 45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건 다 한글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앞뒤 말 가지고 사람을 혼돈을 줘요. 5번 문제. 10도씨에서 질산, 칼륨, 수용액 12.6g을 포화시킬 때 물 20g이 필요하다면 이때의 용해도를 구하라. 농도가 아니고요, 용해도예요. 구별 잘 하시고. 그러면 12.6g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질산칼륨 플러스 10H2O, 요거는 수용액이란 말이죠. 질산칼륨이 1몰일 때 물은 10몰이 필요하더라. 그것에 합쳐진 것이 12.6g이니까 전체 비율 중에서 질산칼륨의 비율과 물의 비율을 알아야겠죠. 근데 g이니까 뭐로 할 수 있냐? g이니까 질량의 비율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질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쭉 순서대로 그냥 풀이 갈게요. 그러면 질산칼륨의 12.6g 중에 양과 물의 양을 구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이 용매가 될 것이고 질산칼륨이 용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전체 용해도를 구하면 되는데, 질산칼륨의 양은 얼마냐? 질산칼륨 수용액의 분자량 분의 질산칼륨의 분자량 곱하기 가진 질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질산칼륨의 분자량은 계산을 하시면 39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3 얼마냐? 중간에 계산된 게 없네. 얼마야? 102요? 101. 101이고요. 물은 180이죠. 그럼 180분의 101 곱하기 12.6, 아래 거는 180분의 180이 아니죠. 더하기 101이니까 180 더하기 101이면 281분의 101과 아래 거는 281분의 180에 대한 비율을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해당 물질의 질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6g 중 얘는 질산칼륨의 무게, 12.6g 중 얘는 물의 무게. 여기에다가 물 20g이 더 필요하다면 물이 20g이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물 20g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량은 28.07 분의 4.53 곱하기 100.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하시는 거라. 이제 요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평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평형상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평형상수라고 보셔도 돼요. 왜? 물이 계속해서, 물은 가만히 놔둬도, 물이 가만히 놔두면 안 변해요? 변하죠. 왜 안 변해요? 물 떠놓고 놔두면은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걔는 분해 방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근데 왜 평형상수란 거는 평형된다는 거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평형상수가 깨진다고 하면은 걔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화학 변화가 끝났을 때가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가 이루어졌을 때요. 화학 변화가 끝났을 때, 더 이상 변화를 안 했을 때. 앞에 거가 초산이요. 초산이 에틸알콜, 초산 1몰과 에틸알콜 1몰이 반응하면 초산 에틸이네. 초산 에틸.
초산 에틸 3분의 1몰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쭉 식을 써보세요. 얘가 초산과 에틸 알코올이 반응하면 초산 에틸이 반응한다. 그러면 CH3CO요. 요것이 1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요 H가 얘랑 반응해서 요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화학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러면 평형상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더 이상 반응을 하지를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수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이해하실 거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나누시고요. 자, 반응 전에 뭐라 그랬냐면 1몰이 반응했어요. 각각 1몰이 반응했다니까 얘는 1몰, 얘는 1몰이에요. 근데 반응 후에는 뭐라 그러냐면 3분의 1몰만 반응했대요. 그럼 반응 후는 얘는 얼마가 반응했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얘가 3분의 1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백상의 남자와 백상의 여자가 붙었는데, 예? 결혼하는 게 백상이 결혼해요? 100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이 미팅을 하면 백상이 결혼하냐고. 아니란 얘기죠. 3분의 1, 이 중에서 얼마? 3분의 1만 33쌍만 나온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조금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초산 에틸이 3분의 1몰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1몰 나왔으면 얘도 1몰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물도 마찬가지로 반응해서 나온 값은 3분의 1몰이랄 거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3분의 1몰이 나왔으면 여기는 얼마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전체 중에 3분의 1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2몰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반응 후의 몰이라고요. 그럼 요게 3분의 2몰, 요게 3분의 2몰이에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는 1몰 중에서 3분의 1몰만 반응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평형상수는 요건 암기하셔야겠죠. 평형상수 K를 구하는 값은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즉 반응 전 몰수의 승수 나누기 반응 후로 가면 돼요. 그럼 반응 전 거는 여기가 얘가 반응 전 몰수죠. 반응 전이래. 반응 후. 말씀을 거꾸로 드렸네. 예. 반응 후분의 반응 전. 반응 후고 얘가 반응 후. 그럼 반응 후의 양, 반응 후의 양. 그 다음에 반응, 잠깐만요. 반응 전에서 반응 후. 반응 정분에, 예, 반응 후 거예요, 요거. 반응 전분의 반응 후. 반응 전분의 반응 후요. 이 문제가 똑같이만 나오고요. 변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형돼서 나올 만한데. 그러면 값을 넣어주되 여기 지금 승수는 요 승수는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몰수예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넣는 값은 반응식에 대한 몰수의 개념이 아니고 주어지는 몰수고 요 뒤에 승수 나오는 거는 반응식에 대한 몰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시중에 남아있는 교재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책을 보니까 나와는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개념 설명만 되어 있지 문제가 없어요. 7번 문제. 7번 문제도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시험은 많이 나왔는데 뚜껑이 개방된 용기에 1기압 10도씨의 공기가 있다. 이것을 400도씨로 가열하면, 자, 뚜껑이 개방된 용기에 1기압 10도씨래요. 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400도씨로
1기압일 때 400도씨로 가열을 하겠다. 그럴 때 이게 최적 V1이겠죠. 이게 최적 V2고.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몇 배가 용기 밖으로 나오겠는가? 또 다른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처음 공기량의 몇 퍼센트가 용기 밖으로 나오겠느냐? 또 다른 문제는 용기 밖으로 나온 양은 이때 생성된 공기량의 몇 퍼센트인가? 똑같은 문제인데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틀려니까 뭘 물어보는지 이게 제 생각에는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유출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죠. 풀이 방법은 보이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샤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보이샤를의 법칙 그냥 한꺼번에 여기서 T분의 PV로 이게 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T분의 PV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고 1, 1, 1, 2, 2, 2 쓰시면 돼요. 한꺼번에 T분의 PV. 여기서 지금 최적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최적에 대한 거 최적이 아니고 일기압. 압력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압력이니까 P를 없애면 되겠네요. P. 그럼 P 없애고 P 없애고 그럼 T분의 V T분의 V는 T2분의 V2 우리가 구하려는 게 V2니까 V2로 공식 정리하면 T1분의 P1 V1 T2 그래서 처음에 최적은 V1 그대로 가고요. 온도에 대한 함수니까 온도에 대한 것만 넣으시면 처음은 10도 나중엔 400도 하면 2.378 V1이니 V2하고는 몇 배에 2.378배다. 즉 얘가 이만큼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요거 참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요거 2.38 V1이다. 용기가 개방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적은 2.38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2.38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용기 바깥으로 나갔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확장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국어 문제라니까 말장난 같아.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커졌어요? 2.38배가 커진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용기 바깥으로 나갔냐예요. 그러면 V1에서 2.38 V1이 됐을 때는 바깥으로 나간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간 거는 1.38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38 V1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V1이에요. 합치면 2.38 V1이라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몇 배가 나갔냐고 했으니까 예 분의 예 해서 1.38배라고요. 두 번째 거는 몇 배가 아니고 몇 퍼센트가 나가냐니까 퍼센트 비율을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138%. 그 다음 거는 용기 밖으로 나온 양은 생성된 공기량의 몇 퍼센트인가. 이것도 좀 말장난 같아. 용기 밖으로 나온 양 1.38 V1이라는 공기량은 나온 공기량은 생성된 공기량의 몇 퍼센트인가예요. 이것도 말장난이죠. 그럼 전체 공기 여기 생성된이란 말이 조금 헷갈려. 그래서 이해하시고 전체 공기량의 몇 퍼센트냐 그러면 2.38분의 1.38로 하면 몇 퍼센트 나니까 57.98%라는 얘기고 시험 보고 온 사람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더 제기한 게 있어요. 뭘 또 제기했냐면 용기 밖으로 나온 양은 생성된 공기량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전체의 아닌데 50% 뭐가 있더라 하나가
중간에 문제 풀다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3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 용기 밖으로 나온 양은 생성된 공기량의 몇 퍼센트인가? 용기 밖으로 나온 양은, 그러니까 이게 생성된이라는 말이 조금 좀 애매하다고. 팽창된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게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가 나온 거니까 57.98%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생성된으로 하지 말고, 잠깐만요. 용기 바깥으로 나온 양은, 예, 전체 공기량에, 예, 그러면 말이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생성된이라니까 헷갈리네. 이게 몇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갑론을박이 생겨서 전체 공기량으로 가면 되겠죠. 네. 이 문제 나오시면 주의하시라고. 뭘 물어보는 건지. 이게 5점짜리니까 지금은 편하게 문제를 푸는데, 예, 지금이야 문제가 어렵건 쉽건 한 문제라고 보시는데 시험장 가시면 이거 한 문제가 5점이니까 사람 미쳐버린다고요. 이게 재작년인가 나 똑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8번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 산소가 아니고 공기 부피. 공기로만 좀 교체해 주시고. 해설이 산소 부피 계산을 하면 안 맞고요. 8번하고 10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시험에서 두 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1, 2, 3, 4로 4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시험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나와요. 자, 비중이 0.8인 메탄올 10리터가 완전히 연소될 때 소요되는 이론 산소량을 물어보고 요거. 그 다음에는 이론 공기량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엔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 시 필요한 공기량을 물어보고요. 완전 연소 시 필요한 공기량. 앞에 거는 최적을 물어본 거고 뒤에 거는 무게를 물어본 거고 4번은 반응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보네요. 예, 부피에서 부피가 하는 거니까. 단 공기 중에서 산소 농도는 21%가 있다. 자, 먼저 비중이 0.8이라고 했으니까 비중이 0.8인 메탄올에 10리터면 8kg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메탄올 CH3OH가 산소랑 반응하면 C는 CO2, H는 H2 계산하시면 반응식 나올 거고요. 반응식 안 해도 되죠 이제? 안 하셔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론 산소량이에요. 이론 산소량은 얘가 2몰에서 3몰로 가야 되니까 2분의 3 내 거분의 남의 거에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 주어지는 게 8kg이라 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론 산소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비례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CH3OH는 32 곱하기 2몰이었고 산소는 32 곱하기 3몰이었고요. 비례식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비례식밖에 없죠. PV, NRT 공식 안 먹어요. 왜? 킬로그램에서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주어진 게 8kg이라는 얘기고 8kg 주어지고 몇 kg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비례식밖에 안 먹는다고요. 이건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론 공기량이에요. 이론 공기량이니까 얘는 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니까 요거는 PV NRT 공식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근데 공기의 양을 물어봤네요. 이론 공기량이니까 PV NRT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신 값에다가 그러면 P 압력은 1기압, 분자량은 얘가 32, 무게는 8kg을 줬으니까 세제곱미터 나오겠죠. 0.082 곱하기 0도 실기압이니까 273. 얘가 내 거분의 남의 거에서 2분의 3. 거기다가 필요한 산소량을 했으면 여기서 끝나죠. 이게 산소량. 물어보는 게 공기량인데 산소는 21%다. 그래서 21분의 100이란 걸 넣어주면 여기까지가 공기량. 여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면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요 문제 8번 문제에서는 저거 공기량 킬로그램으로 물어보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걸로 요거에서 여기로 가야 되냐? 아, 산소량이 나오는 방식이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공기량으로 계산하시면 될까?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2kg이 산소량이었으니까 12kg 곱하기 21분의 100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예.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는 필요한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최적으로 보면 전체 비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 21%가 산소라고 했으니까 21분의 100을 하는 게 맞는데 공기량을 킬로그램으로 물어보면 안 맞는다고요. 왜? 전체 공기 중에 몇 퍼센트가 산소? 21%가 산소 퍼센트로는 중량 퍼센트로는 23. 전체 무게 중에 23%라고 하면 또 너무 얘기가 그렇지. 공기가 32일 때 아유 1몰이 29라는 얘기는 22.4리터 안에 1몰이니까요. 예. 여기에 산소가 21%고 질소가 78%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1%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때 22.4리터고 하지만 요거를 무게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돼요? 29가 되잖아요. 평균 무게. 그러면 이때 산소의 무게는 29에 100분의 21이죠. 100분의 21. 그 다음에 더하기 29에다가 100분의 질소니까 78 더하기 29에다가 100분의 기타 1 하면 전체가 얼마 나와요? 이게 결국은 29.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럼 전체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을 때 무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 필요한 공기량이니까 29에다가 요거를 거꾸로 역수로 21분의 100을 곱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공기량 나온다고. 그래서 요 값이 그거예요. 공기의 평균 무게에다가 21분의 100을 해서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부하면 전체 공기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요거는 3번 문제는 저걸 원래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면 거의 한 4줄 정도가 풀려요. 4줄 정도를 풀어야 돼. 뭐 금요일 날도 현성호 교수 보고 왔는데, 제가 뭐 직접 지인이라서 본 게 아니라 뭐 포럼에서 갔는데, 현성호 씨 책자에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현성호 씨 책자에만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고. 현성호 씨 책자에 공기량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거기에서 가는 거 보면 비율로 해가지고 공기 비율부터 해서 쫙 해서 한 4줄 정도를 풀어요. 그렇게 풀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 문제를. 만약에 공기량 킬로그램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이식대로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산소를 가지고 전체 공기량을 계산했으니까 요것에 얼마? 29를 곱한다. 교재에 57점 얼마나 되는 게 잘못했어요. 교재에 있는 답이 잘못됐어요. 요거 풀이는 맞아요. 아래 거 답을 제가 미처 못 고쳤어. 51.79를 고쳐주세요. 이론 공기량. 아이고. 계산기 가지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완전 연소실 필요한 공기량이니까 공기량이 얼마가 필요하냐? 공기가 3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의 무게, 산소가 32, 2분의 3이니까 2몰 중에 3몰이니까 2분의 3몰. 그럼 전체 필요한,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은 요것이 뭐냐면 메탄올 8kg이고, 앞에 거가 또 빠졌네. 부연 설명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메탄올이 8. 메탄올이 8이고 분자량이 32면 얘 몰수, 이 몰수에 필요한 게 2분의 3몰이니까 그거에다가 공기 평균 분자량 곱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문제로만 봐주시고, 혹시라도 알아요. 이거 응용 문제 나오면은 푸시는 거고, 이거 일반 교재에는 없는 문제예요. 3번. 요거 하나가 헷갈려서.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죠. 4번 CO2의 부피. CO2는 2몰에서 2몰이니까 얘 부피분의 그냥 비율대로 나오겠네요. 그럼 전체 최적 V는 PV는 M분의 WRT 공식에서 1기압, 그 다음에 메탄올이 32 8에 넣어주고 2분의 2 하면 5.6. 4번 문제는 쉬운 문제고. 네. 그거 해도 돼요. 그렇게 풀어주셔도 돼. 그렇게 푸시려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렇게 푸시려면 요거를, 여기가 32g 산소니까 32g인데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CO2는 44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8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부피를 구하려니까 얘를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얘가 44 2몰이니까 주어진 거는 8kg이고, 그럼 8kg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냐? 비례식으로 구하시라고 먼저.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가 8kg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래 요것이 그러면 2 곱하기 32가 8 이거 킬로그램으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킬로그램이면 얘는 2 곱하기 44잖아요. 그럼 얘는 x가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비례식으로.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x는 2 곱하기 32에 2 곱하기 44 곱하기 8 없어지고 그럼 얘는 결국 32분의 4, 8에 30인가요? 4? 예, 그러면 4 곱하기 32 아니죠? 44 그러면 4, 4, 16에다가 176인가요? 예, 176kg이 나왔잖아요. 얘를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뭐로? PV NRT 공식으로. PV는 n분의 WRT 공식에다 넣을게요. 그럼 최적 V는 앞높이가 1이고 얘를 넣어주면 돼요. 이때. 그 다음에 W가 176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뭐 온도 변화 이거 222.4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심플하게 하려면 그냥 22.4로 계산하시면 176 곱하기 22.4 분의 44 응? 176 아닌가? 아까 8 중간에 지워져서 CO2의 부피 최적은 왜 176kg이나 나오지? 뭐가 이거 비례식 잘못 풀었네. 차분히 풀게요. 아유. 2몰 곱하기 32 얘가 2 곱하기 44가 됐고 얘가 x 그럼 x는 176이 안 나올 것 같은데 2 곱하기 32에 2 곱하기 44 곱하기 8 44 곱하기 8 나누기 32 11이네 11. 그러니까 왜 계산기를 안 눌러주세요. 예, 그럼 얘는 PV는 n분의 WRT이므로 최적 V는 분자량 M이 여기 이때 M은 44가 들어가는 거예요. W는 11 곱하기 22.4가 되겠죠. 11 곱하기 22.4 나누기 44 하시면 5.6 답은 같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한번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되면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CO2의 무게를 계산하시고 CO2를 가지고 다시 최적 계산으로 변경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계산되는 값은 요 11이 나온 거나 11이나 44는 어차피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바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가 44가 아니고 32라고. 이 방식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험장 가서. 아니 알아요. 대부분이 다 처음에 공부하시면 다 이걸 물어봐. 왜 이렇게 계산하냐고. 이게 잘못됐다. 여기가 44인데 왜 자꾸 여기서 넣냐. 그게 아니라 결과한 값은 똑같아.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풀면은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 가서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또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몰수로 어차피 몰에 비례하니 몰 비로 계산하셔라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공기 부피는 여기요. 이게 산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로 바꿔주시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능장 시험에서는 2번만 나왔어요. 공기의 부피 구하는 것만 나왔었는데 어디 기능장 필기 시험에 이런 공기량 무게를 구하는 게 한 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문제까지 한번 봐주시라고 해서 제가 3번을 추가로 문제를 넣어드린 거고, 기능장 관연도에는 없어요. 그 다음 10번을 갖다가 다시 갈게요. 10번은 똑같아. 얘는 에탄올이에요. 비중 0.8에 에탄올 200리터다. 그러면 결국은 에탄올이니까 얘를 곱하면 160kg의 에탄올이 나오겠다. 그럼 이때 구하는 이론산소량, 공기량, 필요한 공기량, 여기는 부피, 여기는 무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무게.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풀이 방식 똑같아요. 28.84라는 건 공기의 평균 무게는 28.84라고 해도 되고 29로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 문제 주어질 때마다 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21분의 100도 21%니까 21분의 100을 넣은 거예요. 20%로 나올 수도 있고 22% 나올 수도 있고 19%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시험 문제 주어질 때 넣으시면 돼요. 문제 유형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9번 보죠. 9번 문제는 해설이 좀 다른 게 문제가 있는데 교정돼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자, 80 중량 %의 과산화수소 수용액 300kg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용액 300kg 중에 과산화수소가 80%라는 거는 240kg의 과산화수소와 얼마? 60g의 60kg이라 그래야죠. 60kg의 물이 있다라는 의미라고요. 이 탱크에 화재가 났는데 다량의 물을 넣어 희석시키고자 하고자 희석수화를 하고 싶다. 농도를 얼마로? 3%의 농도로. 그러면 이때 계산하는 값이 나오면 그 필요한 값에다가 1.5배를 더 준비하고 싶어 한다. 이때 양을 구하시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풀이 방법이 잘못돼서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럼 용액은 얼마냐? 300kg이라고 했어요. 300kg. 용질은 240kg이에요. 거기에 물을 더 추가할 거예요. 소화수인 물을. 그래서 얼마를 맞출 거냐? 3%를. 그럼 요거 비례식으로 풀면 x는 7700이 되더라. 그것에 얼마를 곱해라? 1.1을 곱해서 나온 값이 소화수입니다. 시중 교재에 이게 300으로 계산 안 돼 있는 교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험물 밴드 지금 6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위험물 밴드 하면 매년마다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 문제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작년부터 안 물어봐요. 작년에 다른 교재에 있는 책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아시잖아요. 시대고시 거. 지금은 문의가 없는데 예전에 엄청 물어봤어요. 자, 열팽창계수. 열팽창계수란 기존에 있는 최초의 온도값에서 온도가 변하면, 여기는 델타 T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델타 T. 여기는 델타 V. 최적이 얼마가 변하느냐는, 최적은 온도 상수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은 그 온도가 변화된 값만큼 초기 양에다가 곱해주면 변화량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온도 변화 값이 최적 변화이다. 얼마만큼의 비율이냐. 그래서 이 베타가 최적 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공식 유도하시면 최적 팽창 계수 베타라고 해야 되나요? 최적 팽창 계수는 최초 공기량 나누기 1 역수에다가 온도 변화 값에 대한 최적 변화량. 저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베타 값을 물어보는 거 하고 나중에는 요걸 물어보는 거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되는 단계 공식은 이렇게 유추된다.
공식 유추니까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기능장에서는 유추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휘발유 최종 팽창 계수가 0.00153이다. 이거는 뭐냐면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팽창한다. 얼마만큼의 0.00135 얼마로 팽창 계수니까 최적이 올라간다. 비율로 하면 0.135%라는 얘기겠죠. 그럼 최초의 최적은 50리터예요. 온도 변화량은 델타 T 값은 얼마? 20도씨라는 얘기죠. 5도씨에서 25도씨까지 올렸으니까. 그럼 이때 부피 증가율을 구하라. 이것도 되게 말 헷갈려요. 부피의 증가율을 구하는 거예요. 팽창한 부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피의 증가율. 이것도 말 되게 헷갈려요. 같은 말 같은데 답이 틀려요. 예.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의 최종 구하는 값은 초기 맨 처음에 주어지는 양 50리터에다가 1 플러스 최적 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 하면 51.35리터가 나와요. 이게는 예, 팽창 후, 얘는 팽창 전. 근데 부피의 증가율이에요. 부피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러면 최초의 부피 분의 1.35리터가 늘어난 거니까 예, 1.35리터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거를 식으로 구하려니까 예, 팽창된 부피가 51.35에서 50을 뺀 양에다가 예, 비율 곱해서 2.7%다. 시험 문제도 또 바뀔 수 있어요. 부피의 증가율이 아니고 팽창된 양은 얼마이냐? 그러면 팽창된 양은 1.35리터. 이것도 비율로 나눌 수 있어요. 부피 증가율이 아니라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보다 팽창된 양의 비율은 얼마이냐. 얼마든지 물어보셨어요. 기존은 50이고요. 팽창된 건 51.35. 그럼 몇 퍼센트가 팽창이느냐? 몇 퍼센트의 부피 팽창한 부피는 기존의 몇 퍼센트냐라고 나오면 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건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예, 시험 문제 푸실 때 조금만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라고. 부피의 증가율이니까 예, 처음에 있는 부피에서 나중에 얼마 만에 부피가 늘어났느냐. 말장난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트 지나가기 전에 말장난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풀이가 어려워요. 팽창 계수와 부피와의 관계식에 대해서 쓰시오. 31회 때 거거든요. 요감 넣으면 되죠. 팽창 후 최적은 팽창 전 최적에다가 1 플러스 베타의 온도 변화 값이다. 13번 CO2 1000g 1000g이 리터 최적에 대해서 계산하시오. 단 STP 상태다. 그럼 요거 22.4라는 얘기고 PV는 n분의 WRT에서 예, P 압력은 1 CO2 44 W는 1000 계산하시면 508.77이 나온다. 물일 때는요. 물일 땐 여기다가 18만 넣어주면 되겠죠. 14번 드라이 아이스 고체 탄산 CO2 얘 100g이 100kPa에 온도는 30도일 때 부피는 얼마이냐? PV NRT 공식 넣으셔가지고 압력 P는 100kPa 했으니까 100에다가 101,325 나눠주시면 되고 분자량은 드라이 했으니까 44 g은 무게는 100 온도는 30
0.08이 하시면 57.22리터가 나온다. (15, 16까지) 가죠. 앞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나요? 예, 같은 내용일 거예요. 에틸알코올 200g. 얘는 비중이 빠졌으니까 그냥 200g 바로 들어가면 되죠. 예, 어디 갔냐? 여기 200g PVNRT에 0.08이 온도 25도씨 1기압에 에틸알코올이니까 46. 내 거는 1몰인데 이런 공기량은 3몰이니까 1분의 3 넣어주시고, 예, 공기량이니까 21분의 100 하시면 똑같고. 16번은 냉각소화를 하기 위하여 20도씨의 물 10kg을 100도씨의 수증기에 혼합되었을 때 흡수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36회 때 나왔고요. 예. 이거 나오면은 틀린 사람 없으니까 다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전체가 10kg 앞에 10 넣어주시고요. 온도 변화량은 20도씨에서 100도씨예요. 그래서 80도씨가 물이 80도씨 온도 변화가 생긴 거고, 물이 뭐가 됐냐면 수증기가 됐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539칼로리고요. 물의 온도 변화량 80은 물의 온도 변화량 80 여기서 계산하시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6190 나옵니다. 암기해 주실 거는 물의 비율은 1을 넣어 주시면 되고, 얼음 0.5라는 거 정도 봐주세요. 수증기는 비열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요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요거는 암기하셔야겠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539. 물의 융해자면이니까 얼음이 물이 되는 거는 80. 조금 쉬었다가요.